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47번째 어법지존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의 세계로 안내할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삶이 힘드시죠? 저 사실은 오늘 약간 힘에 부칩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다 온 것도 있었고요. 하루 종일 감기 몸살 때문에 지금 약을 몇 개 먹었거든요. 약간 혼미한 상태긴 합니다. 그래도 또 오늘 열심히 씩씩하게 달려봐야죠. 원래 삶이라 힘듭니다. 그냥 또 근데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거든요. 공부는 또 원래 하기 싫은 건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공부만 하는 건 힘든 것이라고. 공부를 하는 건 그 안에서 또 속속 재미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냐면 제가 사실은 화면에선 되게 키가 크고 쭉쭉이 빵빵처럼 보이나 봐요. 실제 전 되게 왜소하고 키도 되게 평균키를 깎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나만 키가 작지? 저희 집에 사실은 딸이 5이거든요. 딸 5 중에 제가 키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의 옷도 물려받은 적이 없고 제 옷도 동생한테 함부로 줘본 적도 없습니다. 키들이 다 저랑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요. 근데 제가 항상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 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이 지성에, 이 미모에, 이 능력에 키까지 컸으면 너무 완벽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난 이 정도로 좋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삶 안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삶은 원래 피곤하다고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거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험생이면 수험생의 가장 직분은 사실은 공부잖아요. 아빠가 오늘은 눈 와. 회사 가기 싫어. 그러시다고 안 가십니까? 엄마가 오늘은 나 일하기 싫어. 네가 밥해서 네가 한번 차려 먹어봐. 물론 핑계거리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 본분, 의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좀 견뎌냅시다. 오늘 저 역시 아까 신체적으로 제가 힘들다고 했죠. 오늘 또 멋지게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what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내왔던 역사 12챕터까지 넘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다 복습할 시간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와 관계사와 가장 연결된 것들 몇 가지를 설명할게요. 관계사와 가장 연결된 거 구와 절입니다. 절, 주어 동사를 갖췄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주어 동사를 갖췄던 어떤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하면서 배웠죠. 그 중에 여러분들 저랑 형용사 절에는 관계사가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명사예요. 그럼 혼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관계부사는 부사예요. 그래도 혼난다고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모두 다 형용사절, 수식한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 수식받는 명사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형용사절, 관계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랑 또 연결된 게 뭐가 있냐면 분사 연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습과 비슷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면 분사의 형태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만 ing, pp 같은 게 남는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생략됐다고 하면 실제 수식받고 있는 명사가 선행사란 소리거든요. 이 친구가 능동의 ing냐 수동의 pp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분사도 형용사 구, 관계사도 형용사 절, 같은 품사였으니까 수식받는 명사, 뭔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됐죠? 관계사가 또 누구랑도 연결되냐면 사실은 접속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문사는 형용사긴 한데 실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접속사 편에서 배웠던 것 중에 종속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런 거 했거든요.
얘들아 기다려. 왜 형용사절 접속사는 안 하냐면 형용사절은 선생님이 관계사에서 다 설명할 거라서 기다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제가 늘 말했던 어법은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시제 따로, 태 따로, 관계사 따로 이렇게 배우니까요. 다 연결 섹터가 안 맞았던 거죠. 그 실타래부터 풀면서 우리가 잘 가자 했던 게 이제 47강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제 개인적으로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교육 사이어티였다면 47강짜리는 만들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힘든 거야 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앞서서도 늘 말했지만 제가 사교육에서 했던 6강좌를 묶어서 아마 어법지존에서 다 끝낼 거니까 힘들지만 완강해. 그러면 영어 실력도 영어 성적도 아마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야 라고 했던 내 말 믿으시고요. 끝까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배웠던 거, 즉 관계 대명사에 해당했던 것만 살짝 복습하고 오늘 시간으로 갑니다. 왜냐? 또 오늘 시간의 이야기가 저번 시간과 연결될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who, which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쓴다. 앞에 선행사가 사람 또는 동물이면 which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하는 일 접속사였거든요. 그리고 대명사 역할이었거든요. 따라서 뒤에는 명사가 뭐 하나 빠져 있습니다. 명사가 빠져있다는 소리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대라고 부르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관대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하여 뒷문장은 명사가 뭔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형용사절인지라 형용사니까 앞에 명사 수식해야 된다. 수식 받는 이 명사 있어야지 그걸 선행사라고 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이건 불변의 진리고 선생님이 이제부터 관계대명사 판별법을 7가지 만들 것이다 했죠. 그중에 첫 번째 1번에 해당했던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선행사 있고 불완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아주 소소하게 얘들아 주격관대랑 비동사가 생략된 분사 형태가 남거든. 그러면 어쨌든 수식받는 명사 얘 선행사가 능수동을 결정할 거야. 그 얘기도 했고요. 얘들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이 가능하거든. 근데 목적격 관계가 생략이 되면 해석이 안 돼. 왜? 애기들 입장에서 본동사를 못 찾거든. 주동 같은 게 나오면 뒤에 걸 일단 묶어. 아직 안 배웠지만 대절이라는 게 생략됐을 수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가 태반일 거야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혹은 또 뭐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있고 중간에 주어동사 내가 생각하기에 I think, 내가 믿기에 I believe 기타 등등 삽입이 되었을 수도 있다. 얘를 묶어놓고 뒤에 주어만 나와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목적어가 빠져있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격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그것도 반드시 어법 문제로는 출제도 많이 됐고 주의해야 한단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건 뚜둥. 자, 말씀드렸던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으로 갑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that과 what도 이게 의문사 what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절이라는 것도 우리 그동안 앞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대절하고 도대체 관계대명사는 뭔 차이가 있지? 관계대명사 what과 그 의문사 what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 뭘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도 하고 어법도 맞추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페이지요. 오늘 진도 나갈 분량이 74유니트예요. 말하자면 페이지 22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펜 내려놓으시고 교재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 또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that 그리고 what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요. 제가 칠판에다가 쫙 뭐라고 블라블라 지금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필기하시지 말라고 했죠? 필기 시간 따로 주어지니까요. 집중하십니다.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 관계대명사 판별법은 우리는 앞으로 총 7가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
세 가지를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네 가지만 더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시간까지 우리는 꽤 많은 목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계사, 즉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으니까 전 통칭해서 이제 관계사라고 했어요. 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별법 쓰겠습니다. 뭐였었냐면 관계 대명사, 그게 who일 수도 있고 그거 which일 수도 있고 오늘 시간에 배울 that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는 지가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다 떠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명사, 뒤에 거 뭔가 하나 명사가 없어야죠. 그러다 보니 제가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다. 명사는 하나 없다. 따라서 주어가 없거나 뭐 목적어가 없거나 뭐 할 거다. 관계대명사는 근데 기본적으로 품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다 보니까 수식한다. 수식하려면 뭘 수식하냐? 명사를 수식해야죠. 앞에 선행하고 있는 명사. 그래서 우리는 선행사라고 한다. 선행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 이게 관계대명사 첫 번째 판별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형용사다 보니까 뭐뭐하는 수식하게 해석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똑같이 후여도 누구라고 해석되는 순간 그건 의문사예요. which, 어느 것이라고 해석되는 순간 그건 의문사예요. 제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잘 기억하시고 이건 저번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that, what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칠판이요. This is the only film and she made it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영화예요. and 그녀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일단 이 문장을 여러분들하고 관계대명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자, 불러주십시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를 없애고 접속사 역할에 겹치는 뭐 하나를 없애기로 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영화인데요. 그녀가 그걸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어요? 영화를요? 얘가 겹치겠네요. 오키로키. 뺐어요. 그러면 불러주세요. This is the only film. 선행사가 사물이구만.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뭘 쓰면 되지? Okay, which she made it. 잘 쓰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판별해 봅시다. 우리 관계대명사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었던 made는 가짜 동사일 테고 수식하니까 묶었죠. 요렇게. 그럼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유일한 필름.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해야 돼. Sorry. 이은 없앴으니까 빼야죠. 그렇죠?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 해석은 이것은 그녀가 만든 유일한 필름이다. 괜찮잖아요. 선행사 있고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하고 뒤에 목적어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생략이 가능하네. 그럼 생략한다 해도 주동이면 뒤에 거 묻기로 했으니까 안전하게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정문 같죠? 그러나 우린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 which를 쓰시면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는 게 대관대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which는 왜 안 되는데요? that 관계대명사를 써요. 왜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원래 that은 천재입니다.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중학교 때 배웁니다.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면 who 써요.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써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뭐 쓰면 that 써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면 반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제 말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여기 who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that은 원래 천재예요. 만능이라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쓰면 돼요. 그런데 별표도 쳐놨어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겠죠. 무조건 that 관대만 쓰는 경우. 예외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분명히 얘가 선행사가 사물이라 말하자면 which도 that도 둘 다 쓸 수 있는 상태인데 무조건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선행사에 펜 내려놓으십시오.
필기하신다면 the only. the only. 서수. 선생님 전 서수가 뭔지 모르는데요.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야? 에? 서수. 최상급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해요. 선행사가 사물이긴 한데요. 지금 선행사에 the only 붙어서 관계대명사 붙이면 안 되고 that만 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는 선행사에 the only, 선행사 사물이든 사물 동사 쓸 수 있다고. 에? 그러니까 사물일 때 which도 쓸 수 있고 that도. 사람일 때 who도 쓸 수 있고 that도. 근데 다른 거 who나 which는 안 되고 무조건 that만 쓰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 위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못 외우시니까 적어도 3개는 외우시라고.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that만 씁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that과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컴마가 있거나 같은 색깔로 쓸 거예요. 컴마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이랑은 쓸 수 없습니다. 왜요? 또 이제 학생들이 묻겠죠. 몰라요. 법칙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같은. 여러분 in which 이런 거 본 적 있죠? of which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죠? at that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쓰지 않습니다. 됐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컴마랑 못 써요? 여러분 혹시 뭐 한정적용법, 계속적용법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전 생판 처음 듣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한정적 용법은 항상 수식한다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수식하니까요. 근데 계속적 용법은 컴마랑 which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컴마랑 who랑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그냥 계속 풀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과 쓸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제가 그냥 보기 좋게 컴마랑 못 써. 이 말 한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that.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 근데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쓸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컴마, 전치사 있으면 못 써. 무조건 관계대명사. 그 선행사가 사물인데 which 못 쓰고 선행사가 사람인데 who 못 쓰고 무조건 that만 써야 될 때가 있어. the only, 서수, 최상급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정리예요. 됐죠? 오케이. 이쯤에서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that관대를 배웠잖아요. 네, 보실래요? that관대 선행사 있고 불완전 이쪽으로 올르자. 관대 선행사 있고 불완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그 전에 명사절 하면서 대절 배웠잖아요. 대절. 그럼 대절하고 대관대하고 달라요? 아니 부르는 명칭이 다르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겠죠. 대절. 어떻게 달라요? 눈으로 볼까요? 어떻게 다른지?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이해하면 돼요. 밑에 예문 써놨어요. 제가. I suggested that we go to school now. 나는 뭐라고 제안했냐면 우리 지금 학교 가자라고 제안했대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디서 설명했냐면 시제 일치 불일치 편 보시면 아마 예쁘게 필기되어 있을 겁니다. 얘들아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같은 동사가 나오면 즉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돼. 근데 또 이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보여주다 암시하다 이 뜻일 수도 있고 insist가 뭐 블라블라 이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시제 일치 따져야 되거든 하면서 설명했던 그 시제 일치 불일치 챕터가 있습니다. 뮤지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혼자 웃고 떠들고 화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 몸이 아픕니다. 긍정적으로 해야죠. 다시. 이 문장 I suggested that we go to school now. 내가 제안했는데 우리 지금 학교 가자고 제안했어요. 오케이.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써줬냐면 얘들아
that 앞을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that 앞대가리를 앞부분을 우리 주절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뒷부분을 종속절이라 부르자. 그래서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같은 동사가 즉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슈도 동사 원형을 써. 내가 제안했다. 우리가 학교 가자고. 야, 제안했다의 시제가 과거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went 과거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슈도 동사 원형 쓰는데 슈도는 생략 가능하니까 go 쓰면 돼. 이 지문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필기하신 곳에. 그땐 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똑같은 대신데. 아니 지금 했던 관계대명사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설명하면 되죠. 대절은 여러분들 품사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네, 명사라고 배웠습니다. 대절, 명사라고 배우셨습니다. 보셔요.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죠. 오케이. 이 문장에 동사 suggested, go 두 개 있습니다. 본동산 suggest라고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묶을 거거든요. 오케이. 묶었습니다. 그럼 주어, 나는 제안했다. 뭐를 제안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 가자는 것을 제안했다. 목적어 자리입니다. 대자리. 목적어 자리에 품사 뭐 써야 돼요? 명사예요. 네. 명사절, 대절 썼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 관계대명사랑 뭔 차이가 있냐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라고. 수식한다고. This is only film. 이것은 유일한 영화이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수식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나는 제안했다. 뭐를 목적어 자리에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더 표면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뭐 복잡해요? 그럼 뭐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선생의 역할이죠. 대절은 관계사가 아니에요. 대절은 명사예요. 선행사가 있겠습니까? 선행사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명사도 수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명사, 형용사가 수식해야죠. 명사인데 뭘 명사를 수식해요? 선행사라는 게 없습니다. 선행사라는 게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 I suggested 하고 명사 없잖아요. 자, 관계대명사는 지가 접속사하고 명사 역할에서 뒷문장은 뭔가 명사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로 했습니다. 얘는 우리는 학교에 간다. 왕래발착 동산 일형식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절과 대권대는 대권대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 이렇게 나와요. 품사도 다르고요. 품사? 얜 형용사, 얜 명사. 완전 달라요. 하는 역할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안 납니까? 대절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 명사니까.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 명사니까.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 명사니까 했죠. 형용사 나오면 묶어. 얜 수식할 거야. 이러면서 배웠던 게 1강입니다. 됐죠? 그 1강의 얘기를 돌아 47강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동. 관계대명사 판별법. 두 번째. 대절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요약본이에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that도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주의사항을 또 배운 게 있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that만 쓰는 경우 이렇게 표시할게.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that만 써야 된다. 그런데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컴마, 전치사 이런 거랑 나오면 쓸 수 없다. 요약본을 만들고 있는 중 대절. 얘가 품사가 명사. 품사가 명사인데 뭘 선행사를 수식해. 선행사는 없죠. 됐죠? 대절? 아니,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뒤에 명사 역할을 해서 뭐 불완전한 문장이 올 리가 없는데 완전한 문장.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해석이요? 해석 가르쳐 드릴까요? 명사잖아요. 대절은 딱 떨어져요. 이거 제가 앞전 시간에서도 했었고요. 뭐뭐하는 것, 뭐뭐와 기 딱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와보실래요? I suggested that we go to school. 나는 제안한다. 우리가 지금 학교 가는 것을 제안한다. 뭐뭐하는 것, 뭐뭐와 기 딱 떨어져요. 이것은 그녀가 만든 유일한 필름이다. 수식하고 있고요. 차이가 다르죠. 근데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절의 대은 언제나 생략 가능합니다. 이런. 대절의 대은 언제나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구문 독해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주동, 주동이죠? 뒤에 거 묶으시면 안전합니다 했죠? 목적격 관대를 생략했든 대절을 생략했든 뒤에 거 묶으시면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또 복잡해지는 거 말씀드려요.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석을 생략을 못해요. 아우 머리 복잡하죠? 그래서 요약하려고요. 관계대명사 대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여기까지는 힘겹게 따라왔는데 대절의 대은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엔 주동처럼 나올 거라고요. 그럼 뒤에 거 묶으시면 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절에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네. 앞에 선행사는 올 수 없습니다. 선행사는 아닙니다. 명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명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명사를 동격 처리, 즉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동격의 대절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제가 복잡해지는데요. 그럼 몇 개 외우면 돼요. The fac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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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 대은 100% 동격의 대절입니다. 앞에 선행사가 아니라 동격 명사가 있는 거고요. 뒷문장은 역시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동격의 대절은 해석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동격의 대절은요. 이걸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르는데 동격의 대절. 해석?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동격으로 처리해서 해석하면 돼요.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마 제일 무난할 겁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보실게요. 자, The fact that she's my teacher makes me happy.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동사처럼 is, makes 두 개 보입니다. 뭐 묶으실 수 있죠? 우리가 배운 대로 갑니다. that 다음에 묶이는 동사 앞까지 묶었습니다. 됐죠? She is my teacher.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다.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얘가 대절이라는 소리겠네요. 선행사는 아닌데 앞에 명사가 있네. 동격의 대절이구나. 그녀가 나의 선생님이다 와 같은 사실은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녀가 내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하면 얘 주어고요. 얘 동사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뭐 오형식 문장이겠죠. 이렇게 해서 동격의 대절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가 있다. 동격의 대절 역시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똑같은 명사를 다시 한번 동격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동격의 대절. 동격의 대절은 얘는 언제든 생략 가능. 동격의 대절은 생략 불가. 됐어요? 사실은 동격의 대절이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문 독해에는 영향을 줍니다. 왜냐? 주어가 명사잖아요. 명사절 하나 나왔죠. 명사절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수식 받았죠. 명사니까 동격의 대절 뭐 또 하나 쓰면 되죠. 엄청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제가 항상 절,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절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했던 이유들이 다 구문 독해에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어법이 되면 구문 독해가 됩니다 했죠. 어법을 일단 설명했던 시간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법 비경 지식이 됐으니 구문독해 설명을 차근히 해야지 다 계획 갖고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다시요. 고작 2개 정리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 대절의 대은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지만 동격의 대절은 생략이 불가하다. 동격의 대절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됐어요?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까 관계대명사 대은 여러분 전치사랑 못 쓴다 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관계대명사 대은 전치사랑 못 쓴다면 대절은 전치사랑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원래 명제가 관계대명사 대은 전치사랑 못 써 있으니까 대절은 전치사랑 쓸 수 있네. 그치? 아니 대절도 대관대도 전치사랑은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대시 나오면 이게 대관대가 됐든 대절이 됐든 전치사랑은 다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되게 복잡할 것 같아. 미안.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은데 설명할 게 많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시 됐든 대관대가 됐든 전치사랑은 쓸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존재합니다. in that. except that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except that은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못하진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러고 알아서 잘 해석해요. 근데 in that 나오면 뭐 안 해서 뭐 이런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in that이고요. 나온 적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접속사편에서 내가 예시로 해준 적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야. 얘들아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라고 쓰여. 뭐뭐라는 관점에서. 제가 왜 요 라인에 썼냐면요. 요때 대은 대절이거든요.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자, 관계대명사 대시됐든 절 대시됐든 전치사랑 못 쓴다. 딱 한 번 예외가 있는데 except that은 됐고 in that 이라고 하는 절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도요. 구문독해에도요. 많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다 오류 정리해 준다고 했죠. 어법 문제 이제 이렇게 있어요. in which 쓸래? in that 쓸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in which는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사실은 그걸 관계부사라고도 하고요. in which 이런 건 어디서 봤는데 in that 선생님 전치사랑 못 쓴댔어. 에이 그럼 얘는 안 돼. 무조건 얘야. 아니 얘가 뭐뭐라는 관점에서의 대절이면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오류들은 여러분들이 삼가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제가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정리해 줄 거고요. 일단 지금 쓴 거부터 잘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시간 마칩니다. 대시 왔으니 이제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자, 지문을 썼거든요. 예문을.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은 또 뭘 포함한대요? 우린 또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게 많습니다. 들어본 게 되게 많습니다. 뭘 포함한다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를 포함한대? 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아 나랑 한번 생각해보자. 얘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한대.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면 돼요. 얘가 선행사를 포함한다면서요. 얘는 선행사 없을 거예요. 그쵸?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할 거예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할 거예요. 만나봅시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해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영화 제목일 겁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갖고 우리 또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한 문장엔 본동사 하나밖에 없댔죠. 오케이. 동사 know도 있고 did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이렇게 한번 묶어봐야죠. 괜찮아요? 묶어봐야죠. 그러면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됐어. What you did last summer? 네가 했다 여름에. 뭘 했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네.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뒷문장 불완전하네. 앞에는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선행사 없네. 우리가 생각했던 관대 왓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대 왓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 맞네. 잘했네. 근데
하나 궁금한 거. 명사절 기억납니까? 명사절? 얘들아 1강에서 배운 거 84강 종강할 때까지 써먹을 거거든. 그것 좀 외우지. 했어요. 명사절, if나 whether절, 대절. 아 대절 명사절. 그래서 여기서 했잖아. 대절.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생각해 보세요. 얘가 선행사를 포함한대요. 그 선행사의 품사 명사죠. 명사를 지가 먹었어요. 그래서 지가 명사 된 거예요.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만 품사가 명사예요. 모든 관계사는 제가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자, 나는 알고 있어요. 뭐를?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컷을 알고 있어요. 얘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절, 명사절 이렇게 나온 거죠. 되셨어요? 괜찮아요? 이동합니다. 오늘 제가 판별법 3개 만든다고 했거든요.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를 포함 안 된다. 그거 선행사 없지. 아, 관계대명사야. 그럼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에서 명사 하나 없어야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똑같네.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는 늘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대절은 관계사가 아니니까 완전한 문장이었고요. 됐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지가 명사 됐죠.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 품사? 명사. 됐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했어요. 앞에 선행사는 없네. 뒷문장은 뭐를 했는지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오케이, 관계대명사. 됐어. 밑에 건. I asked what your name is. 나는 너한테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한 대로 그대로 갈게요.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묻고 그럼 얘가 본동사일 테고 나는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목적어 자리에 있네.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선행사가 없네. 너의 이름은 이다. 뭔가 보호 같은 게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오케이. 그러면 얘도 관계대명사 what이네?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똑같네? 근데 왜 제가 비교해보세요 했을까요? 위에 있는 문장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밑에 있는 문장은 의문사 what입니다. 엄마, 선생님. 판별법이 똑같은데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하고요. 목적어 자리 역할이 명사고요. 판별법이 똑같은데요. 선생님 관대 what인지 의문사 what인지 알아요? 내가 늘 말했죠. 내가 알 수 있으면 니도 알 수 있다고. 자, 제가 그럼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 판별법, 간접 의문문 순서 알죠? 간접 의문문 알지? 뭔데요? 의주동 이라고 대답하실 거죠. 의주동. 의주동. 엄마?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였나? 그럼 둘 다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둘 다 의문사일 수도 있나?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해석상의 오류들 혹은 해석상의 법칙들이 등장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명사, 뭐뭐 하는 것 딱 떨어져야지. 무엇. 둘 다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의문사도요.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하면서 명사절로 배웠어요. 관대도 명사니까 목적어에 올 수 있고요. 의문사도 명사니까 목적어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밑에 건 의문사라고 했고 위에 건 관계대명사라고 했다고요. 의문사는요. 의문!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 순간 의문사입니다. 나는 물었다? 너의 이름 컷을 물었다. 말 안 되죠. 나는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무엇의 뜻밖에 없다면 그건 의문사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름에 한 컷을 알고 있다. 난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둘 다 괜찮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니
어법 문제 똑같이 왓에 밑줄이 쳐져 있어. 잘 썼냐 못 썼냐를 묻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관대 왓을 묻는지 아니면 의문사 왓을 묻는지에 따라 판별해야 될 게 달라요. 관계대명사 왓을 묻는 거라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을 봐야 돼요. 의문사를 묻는 거라면 의주동 순서 봐야 되고요. 뭘 묻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품사도 똑같아. 본 것도 선행사 없고 불완전, 선행사 없고 불완전, 뭐 의주동 다 똑같아.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묻다, 에스크, 뭘 알고 싶다, 뭐 원트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거의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이 사실은 딱 떨어지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의문사라면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될 건 의, 주, 동 순서 잘 썼나? 의주동 순서 잘 썼네. 얘는 맞는 정문 의문사구나. 얘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다면 앞에 선행사 없네. 뒷문장 불완전하네. 잘 쓴 정문이구나. 각각 출제자가 뭘 묻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되셨어요? 다시요. 세 번째 관계대명사 판별법. 얘는 관계대명사를 자기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 선행사는 없다. 그래서 선행사 명사 먹어서 지가 명사 됐다. 그래서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 명사,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 무엇 둘 다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대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똑같아요. 후도 지가 해석되면 의문사예요. 뭐뭐 하는 수식돼야지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묻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 한 거였습니다. when, 언제라고 해석되면 의문사예요. 그럼 의주동 순서 잘 썼나 봐야 돼요. when,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면 시간, 조건, 부사절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땐 시제 판단해야 돼요. 각각 출제자가 뭐 묻느냐에 따라 늘 판단해야 될 게 다르다 한 거예요. 책에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이렇게 밑줄이 아무데나 쳐 있으면 어떨 때는 의문사로 봤다가 어떨 때 관대로 봤다가 어쩔 때 시제 봤다가 어쩔 때 지 혼자 뭐 시간, 조건, 부사절로 봤다가 막 뭐 묻는지 반드시 출제자 의도가 있어요. 그걸 자꾸 파악해야 돼요. 그게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험생들이 뭘 헷갈려 할까? 뭘 어려워할까? 그걸 찾아줘야죠. 긁어줘야죠. 그리고 나 없어도, 이제 내가 없어도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 가면 잘 혼자 해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판별법 만드는 거예요. 분사구문 판별법 딱 보면 출제자가 뭐 물어보는지 알아야 돼. 야, 분사 딱 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야, 가정법에서 도치, 컴마 있고 조동사 있고 주어동사 도치도 있으면 가정법 묻는 거야. 시제 잘 보고 와. 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책에 없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내가 말했죠. 내년에는 다시는 나보러 오지 말라고 혼자도 잘하고 와야죠. 자, 완성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쓰겠다고 했던 거.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매직아이, 뒤에는 안 보입니다. 저랑 한번 해봅시다.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돼요.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오케이?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 없고 불완전. 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7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분사를 넘겨온 친구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관계사가 더 쉽다고. 해석적인 거 석도 다 설명했어요. 관계사 형용사니까 수식,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아우 얘 무슨 명사인데 지가 명사에 수식하니? 당연히 선행사 없지. 야 얘 무슨 명사, 얘 관계사가 아닌데 왜 불완전하니? 완전한 문장이지. 대절의 대신은 대절이 대신했던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랑 못 쓰거든. 딱 한 번 쓸 수 있는데 in that 예외니까 외워도. 관계대명사 what? 아우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대. 그 선행사 없지. 지가 선행사 포함하니까 명사 됐지. 그래서 뭐 많은 것, 무엇 둘 다 해석돼야 돼. 무엇이라고만 해석되면 의문사 what? 의주동 순서 잘 썼나 봐야 돼. 근데 둘 다 해석이 되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가 관계대명사로 판단해야 된다가 요약이에요. 한마디의 요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는 칠판에 전 과정을 다 쓴 것뿐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what 관계대명사에 대한 관용 없고 표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어디까지였는지 잠깐 교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재 225페이지요. 225페이지 유니트 74에 관계대명사 that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펜 하나 드시고요. who, which 등의 대용으로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 주격, 목적격 같은 형 때문에 소유격 없다.
그러니까 주격이 됐든 목적격이 됐든 다 that 관계대명사다. 이 말이에요. 페이지 넘기셔요. 페이지 넘기서 B, 주로 that을 사용하는 경우 예문의 C 한 번 보시겠습니까? C. It was the only film that she ever made. This is the only film she made 라고 했던 거 왜 that을 사용하게 됐는지 제가 그 원문까지 써서 예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 한정어구인 the 최상급, 서수, the only 등이 선행사가 붙어있는 경우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관계대명사 that,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다.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다. 근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못 쓰고 선행사가 which, 그러니까 사물일 때 which 못 쓰고 무조건 that만 쓸 때가 있다. 선행사에 the only, 서수, 최상급 있을 때 난 반드시 기억해라.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전치사, 컴마 이런 거랑은 못 쓴다 했어요. 됐죠? 근데 그 that 관계대명사가 절이랑 어떻게 구별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밑에 upgrade, 관계사와 접속사의 구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that절은 명사인데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한 문장.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해석되고 품사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관계대명사 that과 절 that은 혼돈할래 혼돈할 수 없어. that절의 that, 생략 가능에 의해 언제든. 그러면 주동 되거든? 뒤에 거 묶어. 그럼 안전할 거야. 동격의 that절이라는 것도 있어. 아우 머리 복잡해. 동격의 that절은 생략 못하는데 거의 the fact that 이렇게 나오면 다 동격의 that절이야. 교재에 없는 얘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까지 설명했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유니트 75의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표시하십시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띵 이렇게 쓰시고요. 펜. 그 밑에 줄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띵 표시하시고요. 왜?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를 포함한다. 관계대명사 what? 그러다 보니까 지가 명사 돼서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 다 형용사인데 자기만 명사절이다 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제 설명이 다 끝났고 227페이지에 B번 관용적인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용자가 들어가면 저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암기요. 제가 다음 시간에 관용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마지막 관계대명사. 일단 what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게 that 관대인지 that 의문사인지 그러니까 that 관대인지 의문사 관계대명사 what인지 what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의문사 what인지 뭘 묻는지는 알아야지. 해석이 무엇만 되면 의문사일 거야. 그럼 의주동 잘 봐야 돼. 뭐뭐하는 것, 무엇, 명사처럼 얜 그러면 아마 관계대명사일 거야. 선행사 없나? 불완전한가? 둘이 각각 출제자가 뭐 물어보는지에 따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판별해야 되는 것도 달라. 라고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적인 표현은 못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눈 똑바로 뜨시고요. 이제 필기 시간 가지셔야죠. 필기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필기를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관계대명사 판별법 3가지를 필기하셨을 텐데요. 아직 필기 안 하셨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7가지 판별법을 다 완성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7번째 또 써줄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맨 처음에 했던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 who가 어떻는지, 관계대명사 which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있던 관계대명사 that이 어땠는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 어땠는지 순차적인 흐름만 잘 살펴보시고요. 관계대명사 판별법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7가지 정리하셔도 되니까 꼭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네 노트입니다. 그리고 시험 네가 봅니다. 너만 잘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험생들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아 맞다, 내가 노트 필기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해놨었는데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를 경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체득화가 잘 안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고 여러분들 필기니까 네가 아름답게 네가 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판별법은 꼭 이 시간에 다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지웠던 이유요. 여러분들하고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 that만 쓰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that 쓰면 안 되는 경우 전치사 컴마 대절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없고 불완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판별법이 점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엑서사이즈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엑서사이즈 왓에 관련된 엑서사이즈는 아직 관용어구도 다 배우지 않았고 해서요. 그건 다음 시간은 넘길 거고요. 대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엑서사이즈가 226페이지입니다. 해석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서 딱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주의해서 보자라고 해서 3번만 하고 오늘 시간 마칠 겁니다. This is the hottest summer that we had in 30 years. 이것은 가장 더운 여름이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가졌던 중. 뭐 이건가 봐요. 그럼 지난 30년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 쓴 것도 괜찮아요.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써도 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럴까 봐요. 아니요. 디온님,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쓴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엑서사이즈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뭘 배울 것 같아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그러면 제가 관계대명사 설명하고 싶은 who, which, that, what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싹 끝나고요. 관계부사 잡으러 갈 겁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관계부사의 쓰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